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뚜아뚜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직업괴담이 될 듯 합니다. 일단은 장례지도사 쪽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뚜아뚜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뚜아뚜지님께서 직업괴담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직업괴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직업인지만 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약간 사찰을 사서 제가 이제 기도토도 운영했었고, 오, 그 다음에 그 기도토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장례식장, 이제 흔히 말하는 장의사 대표로 이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장례식장을. 네. 네네. 네.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저 정말 네네. 충격적이었던 게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말씀하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이 시들무에 제보를 했을 때 원래 다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돌비님께서 간 적이 있다. 맞아요. 가봤다. 어딘지 아시길래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흔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연의 일치로 돌비님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한 곳이에요, 거기가. 아니, 직접 제가 돌비님이 현장 답사를 한 그 위치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드렸었냐면 그냥 네네. 놀러 갔었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네. 그쪽이 뭔가 궁금해서 절로 한번 가볼까 하고 운전하면서 쭉 들어갔는데 와, 그 여름에도 엄청 시원하고 뭔가 무섭다. 여기 장난 아니다. 음기가 엄청 세구나. 이런 느낌을 엄청 받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거기가 어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네. 들린 데라서. 그래가지고 막 시청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찾아주신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 있습니다. Let's get it! 제가 이제 해드릴 얘기는 정말 우연치 않게 돌비님도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신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돌비님이 갔다 온 곳이 이제 공동묘지 지역이에요. 근데 그 공동묘지 규모가 정말 큰 곳이라 규모를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넓은 곳이어서 흔히 말하는 여기 뭐 공동묘지 입구라는 표지판 시작부터 맨 끝 지점까지 만약 걸어간다고 하면은 1시간 반 이상을 걸어가셔도 끝까지 도달하기 조금 힘든 곳, 그런 곳 중에서도 돌비님이 갔던 곳은 일부 부분이에요. 정말 초입 부분에 네. 돌비님이 갔던 곳은 아랫부분, 네모 직사각형으로 하면 그냥 밑에 부분, 그 정도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거기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예요. 이 형태가 우리가 보면 약간 어느 정도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딱 중심부에가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이 있고 임시 분향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공동묘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흔히 사람이 돌아가시면 땅에 매장을 하시는 분들만 거기를 들어가시는 곳인데 가족묘지가 없거나 문중묘지가 없는 분들은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쪽에 묻히고 싶다 이런 분들은 거기를 가는 곳인데 원래는 거기에가 예전에는 사무실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예 흔적이 없고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만 돼 있어요. 시멘트 바닥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일했던 이제 관리를 하셨던 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묘지기 분이신 건가? 묘지직이라기보다는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다른 거는 없으세요. 그분들 역할이 뭐냐면 이제 묘지가 생기면 다 일정한 크기로 묘지를 만들어야지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들쑥날쑥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묘지를 만들고 있으면 와서 규격은 이렇게 해주세요. 간격은 이렇게 해주세요. 넓이는 요만큼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정도만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따르게 크게 하는 역할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출퇴근도 하시고 당직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쓰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일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가 제가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때이기 때문에 한 98년 정도일 거예요. 98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이제 장례 업계를 해오셔가지고 저는 거의 일상처럼 그냥 장례라는 데에서 이제 꺼리낌이 없었어요. 네. 근데 남들은 집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 집에 가서 창고에 보면은 호미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농사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창고에 보면은 관도 있고 뭐 이장에 쓰는 뭐 칠성판도 있고 삼배도 있고 모든 게 그냥 장례에 관련된 것만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제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다른 집에 가도 뭐 이런 거 하나씩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장의사를 한다는 걸 제가 처음 한 게 고등학교 때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나가셔가지고 뭐 빨리 들어올 때도 있지만 보통 오후에 들어오시면 그냥 씻고 또 어머니가 그때 당시 이제 고깃집을 운영하셔가지고 어머님 도와주신다고 내려가시면 저는 학교 갔다 오면 또 이제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노가다 같이 그냥 그런 일을 하구나만 생각하고 정확하게 뭔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규모가 너무 크셔가지고 한 몇 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사람이 만약에 4명이나 5명이 가야 되는데 한 명이 이제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그 당시 저보고 용돈벌이 하라고, 야 가서 그냥 삽 들고 가서 심부름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머리수 채우는 개념으로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처음 안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돈이 짭짤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98년도 때 이게 좀 비교로 하면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한 5만 원 받을 때인데 저는 가서 한 4시간? 한 5시간? 그 정도 이렇게 깔짝깔짝거리면 12,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니까 돈에 눈이 멀기 시작했죠. 어차피 나는 가면 잡부 이 생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를 갔을 때 원래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쳐다보세요. 근데 이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던 분이 며칠 뒤에 가보면 또 안 계시고, 또 며칠 뒤에 가면 또 다른 분이 계시고, 또 어쩔 때는 한동안 아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오고 싶을 때 오구나,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장이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이장 때문에 새벽에 가서 이제 묘를 파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디 제사에서 왔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분이 자기 사무실에 가서 커피도 타주시고 막 되게 친절하게 살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괜찮은 분이구나. 전에 왔을 때는 뭐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나오지도 않고 뭐 말도 안 거는데 되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친해지셨어요. 네. 이제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하루는 저희가 또 이제 매장이 있어서 또 가게 된 거죠.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신 분이 장례식장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현장에 가서 묻을 자리를 먼저 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이제 뭐 상주분들이 준비한 식사, 이제 손님들도 오시니까 식사를 먹을 수 있게 식당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가서 먼저 몇 자리를 파놓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어차피 그분들이 친해졌으니까 인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커피도 먹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 사무실 가서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그냥 친해지니까 삼촌, 여기는 뭐 자주 사람이 바뀌냐고, 아니면 뭐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다른 분들은 뭐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삼촌은 지금 계속 이제 올 때마다 삼촌만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그 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그냥 뭐 좀 막장이나 좀 끝물들이 오는 곳이야, 이렇게 하고 좀 떨떠름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뭐 막장? 왜 막장이지? 삼촌 뭐 막장이 왜 막장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약간 그분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지는 모르겠지만 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것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일을 시키면은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고 자꾸 스스로 관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발령을 내서.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저는 고등학교 때고 하니까는 정규직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이제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게 좋을 때라 공부하고는 뭐 담을 쌌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시큰둥하게 뭐 삼촌도 공무원이었어요 하니까 그분이, 아니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반 공무원이지 반 공무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무슨 반 공무원이 어디냐고. 그렇죠. 선생이면 선생이지 반 선생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예. 그 삼촌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네가 인마 어려서 잘 모르는데 이게 원래 계약 지르기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쭉 긴 기간 동안 하면 이게 원래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기네 기준에 이분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정치적이나 파벌적으로 자기네와 좀 다르다 싶으면 이 사람을 좀 해고시키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변환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관두게 만드는 곳이 보내는 곳이 있대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를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발령을 내는데, 첫 번째로 조금 발령을 내면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데를 보낸대요. 아무래도 거기는 냄새도 좀 나고 지저분하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스스로 이제 관두거나 이러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버티면은 그분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차도 잘 안 다니고 걸어서 한 30분 40분 올라가야 되는 이제 산불지기 그런 초소가 있죠. 그런 데를 또 보내버린대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버티면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공동묘지 관리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인마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삼촌이 자기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삼촌도 문제하니까 왔겠네 얘기를 했죠. 본인도 문제하면서 무슨 뭐 예. 미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웃기네 이렇게 하니까 삼촌이 이제 한숨 쉬면서, 아들아 네가 뭘 알겠냐, 이 어른이 되고 하면 너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삼촌 여기 전에 오신 분들도 다 그런 과정 거치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해서 관둔 거예요 하니까 삼촌이 그냥 정색하는 표정으로, 아니 귀신 보니까 관두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장래일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아버지를 따라다녔지 뭐 귀신 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뭔가 해서 이제 쳐다보니까 삼촌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귀신 못 봐봤지 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갔대요. 여기서 이제 당직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다가 점점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딱 느껴지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귀신 봤다는 것보다는 그 무서운 곳에서 혼자 당직 쓴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말 넓은 땅 묘지 한가운데 딱 가운데 위치에 컨테이너로 된 건물이었거든요, 그게. 그 작은 건물에 혼자 거기서 잠을 잔다는 게 가능할까? 막 그 생각에서, 그럼 삼촌 귀신 봐봤어요? 그러니까, 나 귀신 진짜 이거 내가 귀신하고 본 사연을 얘기하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삼촌 귀신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밤에 이제 당직을 쓰는데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안 서기 때문에 보통 그분이 섰을 때 월요일이나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섰었거든요. 월요일날 당직을 쓰고 있는데 밤에 밖에서 이제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그래서 장의사가 와서 또 뭐 이장을 해가나. 왜냐하면 이제 이장이라는 일이 새벽에 많이 하거든요. 주로. 네. 그래서 이장팀이 와서 또 이장을 하나 해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또 다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TV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땅을 파는 삽으로 거기가 이제 시멘길이기 때문에 그 삽으로 시멘을 바닥을 이렇게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있거든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질질질 끌려간다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밤에 시끄럽게 이 장의사 놈들이 때를 뭐 끌고 가나 해서 이제 후라시를 들고 딱 나갔대요. 근데도 이제 아무도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상하다 해가지고 사무실로 딱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농사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삽으로 이제 풀이나 있는 땅을 발로 힘껏 딱 누르면은 슥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쫙 끝에 멀리서 갑자기 땅을 파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삼촌이 누군가 오긴 왔구나 하면서 후라시로 이렇게 비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뭐 LED 이런 후라시들이 아니라 옛날 영화에 보시면 이제 경비원들이 들고 다니는 노란 후라시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비춰도 멀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비치니까 어느 사람 3명이 이제 땅을 그냥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팀이 이장이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멀리서 그냥 좀 멀리 있어도 어디 장의사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들이 반응은 없고 계속 그냥 땅만 파길래 그냥 속으로 저것들은 내가 여기 누군지 알면서도 뭐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뭐 땅 파고 뭐 이장하고 가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그냥 주무시고 다음날 저희가 또 매장에 있어서 아침에 왔는데 그 삼촌분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냥 제가 똘비라고 할게요. 저희 아버지를 똘비 사장 어제 뭐 이장팀 보냈어?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이번 주는 이장 잡힌 게 없고 지금 매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한 3군데 팀 보내고 여기 왔는데 왜요? 이러니까 삼촌분께서 아니 어젯밤에 새벽에 어느 장에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땅 파고 있길래 자식들이 내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말 시켜도 그냥 쌩까고 대답도 안 하길래 하니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게 뭐 이장하면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만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이거 이장 파가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래 그러겠지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고 2번째 당직날이 돌아와가지고 이 삼촌이 밤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는 누가 그렇게 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밤에 누가 여기로 왔지? 해서 문을 여니까 어떤 남자하고 여자분이 서 있더래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게 길을 물어봤을 때 자기가 아는 길이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이 삼촌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기 가려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위령탑 지나가지고 요 길로 쭉 내려가서 저 좌측으로 가면 거기가 나와요 하니까 그 여자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내려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속으로 아니 이 밤에 뭐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크레이지한 분이구나.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길 물어보고 하니까 참 웃기네 하고 이제 다시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다시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문을 여니까 그 내려갔던 여자분이 다시 왔더래요.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인데 또 옆에 남자 한 분이 더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너무 황당하길래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그 여자분이 내려가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가지고 다른 쪽을 가려고 하는데 그쪽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하니까 이 삼촌이 진짜 한국인의 피는 속일 수 없다고 또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대요. 거기는 이 위쪽으로 조금 이 세면길 따라 올라가면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쭉 올라가시면 될 거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아저씨가 친절하게 길 설명해 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돌아서다가 그냥 자기도 느낌이 쎄하고 해서 가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자분이 가운데 있고 양팔로 그 남자분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더래요. 근데 질질 끌고 가면서 남자분 두 분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너무 놀라서 사무실 바로 문 닫고 문을 잠그고 야 이거 내가 뭘 봤지? 내가 뭘 봤지? 내가 미쳤나? 아니면 이거 내가 헛게 봤나? 아니면 내가 요즘에 허언가? 자꾸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하더래요. 이제는 이거는 내가 미쳤구나. 이거 내가 뭔가에 홀렸구나. 이거 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삼촌이 이 소리 들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TV 볼륨을 막 올렸대요. 막 올리고 있는데 밖에서 그 여자 목소리로 눈치챘나? 막 이러더래요. 다시 해볼까? 하면서 다시 이러더래요. 삼촌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는 아니다. 나 그냥 미친 척하고 자야 되겠다 하면서 보통 우리가 매장에 있을 때는 식당에서 음식이나 이제 술 같은 걸 가져오거든요. 네. 이걸 남으면은 저희가 싸서 그분한테 막 드리거든요. 먹으라고. 이제 술이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맨정신에는 못 있겠다 해서 그걸 막 술을 마시고 그냥 누워서 그 옛날 미니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귀 옆에다 최대한 붙이고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잤대요. 자서 이제 다시 아침이 밝아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처음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너무 그냥 평소하고 똑같고 이게 뭐 없는데 자꾸 밤에 경험을 하니까 이걸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네. 아니면 내가 헛것을 봤나 너무 고민이 심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면 이제 마지막 사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기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내가 하수 처리장도 버티고 산불 초소도 버티고 정규직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싶은데 자기가 겪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한 번 좀만 더 있어보자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또 당직날이 돌아와서 또 당직을 서게 되는데 그날은 좀 조용하더래요. 그냥 뭐 밖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거기가 너무 산이니까 정말 귀뚜라미 소리는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귀뚜라미 소리나 풀벌레 소리는 들리는데 뭐 차나 뭐 이런 다니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게 차도 안 다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또 이제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시작됐구나.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 문을 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가지 말고 못 듣는 척을 하자. 그냥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안에까지 뭐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얘네가 그래도 나한테 뭐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에만 있자. 그리고 다시 또 TV 소리를 막 키시고 침대에 앉아 또 라디오를 켰대요. 귀 가까이에. 근데 이게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주먹이나 손으로 컨테이너를 탕 치면 약간 새 소리처럼 퉁퉁 울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라디오 소리, TV 소리는 엄청 큰데도 갑자기 하더래요. 그래서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점점점 이제 하더니 갑자기 때리더래요. 이게 한 곳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 사방으로 계속 쿵퉁퉁퉁퉁 하니까 이 삼촌이 이건 라디오 소리고 TV 소리고 다 필요가 없더래요. 이게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 있는 술을 그냥 다 마셨대요. 이건 내가 미쳐버려야 된다. 내가 술의 힘을 빌려서 미치던지 내가 이거 술 먹고 골아 떨어진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걸 들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었대요. 그래서 술을 다 먹고 라디오는 틀고 그래도 무서우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대요. 악쓰면서. 그냥 있는 소리에 힘껏 노래 부르면서 뭐 TV에 뭐 뉴스 틀어놓고 막 그냥 라디오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고 술은 계속 마시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삼촌이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들어서 다시 아침이 됐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삼촌이 되게 수척해 보이긴 했었어요. 예. 삼촌 잠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아니요 괜찮아. 와 삼촌 술 엄청 많이 먹었구나.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면 술병들이 보이니까 삼촌은 또 남자라고 자존심 있게 야 여기 술 먹는 거 말고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적당히 드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삼촌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삼촌이 얘기해 준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귀신 볼 때 어떻게 해야 안 보이냐. 왜냐하면 이제 장의사를 했기 때문에 장의사 했던 분은 귀신을 뭐 봤다는 분도 있고 안 봤다는 분도 있고 장의사는 보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례업계 하시는 분들이 귀신을 보면 그 일을 못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다양한 돌아가신 분들을 보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하신 분, 뭐 사고로 돌아가신 분 이게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이 신비한 존재를 보게 되면 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뭐 그런 거 본 적 없고 그냥 당신이 기가 약해서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삼촌도 내가 요즘에 허했나.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게 만약에 뭔가 오싹하게 느껴지면 일단은 소주 한 병을 문 앞에 뿌리래요. 이게 약간 미신적인 부분인데 문 앞에 한 병 뿌리고 소주병을 그 문 앞에서 깨래요. 그걸 깨면은 일단은 잡기는 못 들어온대요. 잡기는 그 문 앞에 서성일 수는 있어도 들어오지는 못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좀 더 방지하고 싶다고 하면 소주병으로 이제 컨테이너 쭉 돌아가면서 뿌리고 소주병을 땅바닥에 놓고 정말 큰 소리 이제 병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병을 이렇게 두들겨 깨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 입구 쪽으로는 잡기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고 이제 터치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술은 넘치기 때문에. 왜냐면 매일같이 매장을 하니 술은 정말 넘쳐요. 어떻게 보면 수장사에도 돈 벌었을 거예요, 그 삼촌은. 술은 넘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고 이제 그날 밤 또 당직을 서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웅성웅성은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웅성웅성은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똘비 사장이 얘기해준 게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창고에 밖에 볼 수 있는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 그 쪽에 보면 이제 화장실 쪽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화장실이 있던 게 아니라 소각장이 있었어요. 이 소각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돌아가신 분들이 입었던 옷이나 유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태우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유리창 약간 정면 약간 대각선으로 있던 곳인데 이 삼촌이 이렇게 딱 또 누워서 TV 보고 그나마 웅성웅성도 이제 나중에는 아예 들리지 않고 하니까 이제 완전 안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리창 쪽에서 우리가 불을 피우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불빛도 이렇게 반짝반짝 아지랑이처럼. 이 삼촌이 낮에 불을 잘 안 꺼서 이게 불씨가 살아나 불 킨 게 없는데 자기는 한편으로는 뭔가는 생각은 하고 불빛은 보이고 이게 정말 고민이 되더래요. 네.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불 나면 이제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임은 다 이제 그분이 져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꺼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확인해야 되나 기로에 서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 불 나면 나는 이제 큰일이니까 확인만 하자. 문을 열어서 확인만. 만약에 내가 헛것 본 거라면 또 이제 그냥 오늘 또 하루 종일 술 먹고 또 그냥 미친 척 하는 거고 아니면 불을 꺼야겠다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불이 활활 타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 2명이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긴 막대기로 불을 이렇게 회잡더래요. 이게 회잡는데 이건 나는 또 미쳤구나. 이거 내가 헛것을 봤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다시 문을 확 닫으니까 그 불을 휘젓던 애들이 유리창 가까이 와가지고 유리창을 톡톡톡톡 치더래요. 네. 그러면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죠. 이제 또 라디오 이 삼촌은 너무 겪으니까 무서우면 무조건 TV 켜고 라디오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트는데 유리창에서 계속 톡톡 톡톡 하면서
아저씨 너무 추워요 막 이러더래요. 이불이나 옷 좀 빌려주실 수 없으세요?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와 나는 이거는 도저히 이 소리를 못 듣겠다. 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또 미친 듯이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고 계속 그걸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이 드셨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 때마다 이거 술병 깨는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 차마 내가 귀신 봤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거 민간요법이지만 이게 똘비 사장이면 이 장례 쪽 하니까 뭐 그런 거는 많지 않아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뭐 우리도 장의사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있다. 그러면 뭐 요거는 한번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을 이제 창고 주위로 한번 싹 들고 똑같이 이제 소주를 쫙 뿌리고 향을 이제 꼽아놓는 게 아니라 다 뜨거울 때까지 놔뒀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소주병 있는 데다 그 향을 놓고 다 깨래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 우리도 미신이지만 우리도 장의사 하는 사람들이 산이라거나 시신을 만지면 이제 보통 그냥 약간 미신처럼 소주로 손을 씻거든요. 네. 이제 잡기가 붙지 말라고 이제 소주로 손을 씻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근데 이 삼촌이 그렇게 해봐도 이게 안 되더래요. 계속 이제 정말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게 미쳐버리겠대요. 이게 난리 나지. 이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정말 장난이에요. 컨테이너 건물 위에 올라가서 뛰는 소리도 나고 유리창도 두드리고 문도 두드리고 아저씨 나와봐요. 저희랑 같이 좀 가요. 막 이렇게도 하고 길 좀 물어볼게요. 막 이런 소리도 나고 비 오는 날은 특히나 이게 너무 하니까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 결국 나도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그분이 거기를 결국 관두게 됐어요. 근데 관두게 됐는데 이 관둔 사연은 조금 좀 웃기면서도 슬픈 게 귀신 봐서 이분이 관둔 게 아니라 이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분이 술병이 너무 많으니까 근무를 똑바로 안 서고 술만 먹었다고 생각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근무를 하러 왔으면 이제 근무를 서야지 매일 술병만 보이니까 이 사람 여기 와서 술 먹구나 이 생각으로 잘린 건데 어쨌든 나중에 그 삼촌은 저희 아버지와 같이 이제 이장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같이 이제 장례 이쪽으로 다녔는데 그 삼촌이 마지막 거기 관리인이에요. 그 삼촌이 관두고 나서 그 컨테이너 건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컨테이너가 놓여있던 자리에 이제 시멘트로만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매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시객분들이 직접 올라와서 식당 문 열어드리고 분향실 문 열어드리고 산 일이 다 끝나면 다 잠그고 그분들은 내려가 버리시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마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맨 마지막 공동묘지 관리인이세요. 그래서 거기가 네. 없어졌는데 그 지역이 이제 똘비니 갔던 것처럼 정말 무서운 지역이에요. 정말 무서운 지역이고 일단은 똘비님이 가셨던 지역은 진짜 뭐 빙산의 일각인 지역이고 그 위쪽으로 좀 더 가시면 정말 기막힌 지역도 많으세요. 이제 돌비님 같은 데는 이제 시공동묘지고 그 주위에는 다 뭐 가족묘지, 이름 모를 묘지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 미로처럼 생겨서 만약에 한가운데 들어가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 환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밤에 가면은 정말 방향 감각이 없어져서 저희 아버지도 이장 갈 때 그 가운데를 들어가게 되면 대나무에다가 저희가 리본을 묶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걸 하나씩 꽂고 가요. 나올 때 이게 길 헷갈리지 않게.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면 막힌 길도 있고 낭떠러지 같은 길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너무 밤이라 잘못 가버리면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막혀버리면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처음에 입구에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 리본 묶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꽂고 들어가요. 나올 때 그 리본 보면서 나와요. 정말 그 정도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야기는 약간 얘기 드리면 제사를 지내시는 분 이야기인데 이게 매장할 때 산에서 이제 산신제라고 지내시는 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저승사자를 만났던 이야기여서
그 당시 저와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야기가 네. 많으신 편이세요? 아니면 딱 그게 이제 마지막일까요? 이야기는 저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틀을 한 것도 저희 어머님이 무속인이시고 제가 이제 장의사를 하다가 접은 사연은 따로 있는데 장의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카차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그때 운영할 때는 전국에 있는 무속인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버스 대여해서 뭐 이제 약간 뭐 패키지처럼도 있더라고요. 기도터 투어식으로 그렇게 많이도 오셨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보통 무속인분들이 기도터는 많이 알아도 자기네가 많이 한 2, 30분 대인데 저는 기도터 사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속인 상대로. 그러면서 알고 한 대가 한 130군데 그 정도가 되는데 기도토에 무속인이 돌아가신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얘기는 많이 있죠. 저는 장례 관련 뭐 이장 관련 되게 많이는 있죠. 아니 근데 뚜아뚜지님 제가 이게 네.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네. 사연을 주셨지만 제가 여기 어디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아셨냐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봤던 곳이었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쵸. 여러분들께 제가 돌비님이 오고 계시니까. 간접적으로나마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네네.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저는 보거나 느끼지는 못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분들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같은 현장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경험하신 분하고. 오. 하여튼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겪다 보니까 나는 보지 못하지만 있다고 저도 믿어요. 네. 저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공동묘지도 거기는 가면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이건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연애할 때 드라이브 간다고 해놓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가 새벽에. 멋있어. 드라이브 간다고 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와이프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친놈이 드라이브 간다 해놓고 산으로 가고 또 산으로 갔더니 공동묘지로 가니까 이 정신 나간 놈 아니냐고 하면서 핸드폰 들고 112에 눌러놓고 전화 통화 누르려고 하고 있었대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도 커플로 오시면 일단은 미친놈이나 미친거리 될 수도 있고 또 거기 가면은 정말 예쁜 야경을 보실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이제 귀신도 볼 수 있다는 이 3가지 중에 1가지는 꼭 얻고 가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거기서 오셔도 되니까요 거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네네. 거기는 진짜 햇볕이 잘 드는 낮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에 우수수해요. 눌려서 네. 왔어요 저는 정말로. 네. 와 근데 거기 밤이었어 봐. 난리 나지. 비 왔어 봐. 난리 나는 거예요 더. 강심장인 분들은 밤에 야경 보러 오시면 최고입니다. 정말.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제 맞아. 보지는 못하라도 그 으스스함을 정말 뼈저리게 오금전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기운에 네. 눌린다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네. 저는 눌려 네.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요. 만약에 정말 무서움을 느끼고 싶으시면 공동묘지 안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제가 갔던 그 그렇죠. 길을 차로만 한번 밤에 한번 가보세요. 네네네. 난리 납니다 거기 진짜. 그 길에 얘기가 있어요. 어? 이게 약간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네. 딱 2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짧거든요. 이게 되게. 첫 번째가 뭐냐면 차를 타고 돌비님이 갔던 방향으로 쭉 가시잖아요. 밤에 지나가면 어떤 애가 도로에 서 있다고 해요. 서 있어서 손을 막 흔든다 그래요. 예.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커플들에 가다가 왜 애가 있지 해서 세우면 걔가 칼을 들고 달려든다 그래요. 그게 한 가지고 오. 또 하나는 그 도로를 지나가면 이제 만약에 앞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차를 자세히 보면 그 차 지붕에 사람이 매달려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상도 목격되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가. 어쩐지 나를 누군가 이끌었어. 내가 왜 거길 왜 갔을까? 난 분명히 거기를 갈 예정이 아니었어. 근데 지나가다가 여기서 좌회전 해볼까? 해갖고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길이 하나예요. 쭉 올라가는 그 가로수 엄청 큰 나무. 네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확 눌리고 다시 돌아왔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저도 홀렸나봐요 그 당시에. 한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홀렸나봐. 거기 왜 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오늘 뚜아뚜지님께서 첫 이야기로 또 엄청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처럼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은 또 시청자 한 분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연의 장소와 제가 우연히 갑자기 가고 싶었던 그 길, 거기가 동일했던 장소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한참 전에 이분이 나타나기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정말 소름 끼치는 곳이었다. 그것도 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보통 곳이 아니었군요. 보통 곳이 아닌 곳을 제가 홀려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되 조심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딘진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노바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노바님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미래의 남편인 분께서 정말 또 귀신이 괴롭히는 집에서 사신 적이 있고 그때 당시 이야기들을 쭉 2편 정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는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거 노바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돌비님. 네, 반갑습니다. 노바님, 오늘 어떻게 보면 네. 이제 3번째 시간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겪었던 사람 관련된 이야기와 그게 이제 페트병 악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편이 무당분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썰을 2개를 풀어보려고 해요. 오, 그러면 현실 공포랑 조금 무속 쪽 관련된 귀신 느낌으로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2개를 알겠습니다. 섞었어요. 어허, 네. 요즘에는 이렇게 콜라보 장르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네. 2가지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노바입니다. 일단 첫 번째 페트병 악이라는 주제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19살부터 편의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편의점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편의점이 4개였어요. 어머니가 편의점이 4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바를 하게 된 건데 그중에서 이제 한 편의점이 좀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 쪽에서 제가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알고 그리고 겪은 데이터로는 지역은 말을 못하지만 거기가 진짜 신기한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약간 좀 정신이 획가닥하신 분들이 좀 많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저희 가게 쪽이 술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장, 뭐 예를 들어서 바다 이야기, 뭐 사이버 경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대부분 고객층이었고. 그래서 약간 하루 벌고 그 돈을 전부 게임장에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상들도 좀 다른 점포에 비해서 정말 많이 왔어요. 뭐 하루에 경찰을 3번 부르는 건 거의 평균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뻑하면 경찰을 부르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타이르고 뭐 다 해봐도 안 나가시는 분들 위주로 경찰을 불렀어도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경찰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 첫 진상이 이제 한겨울에 먹는 두꺼운 유리병으로 된 두유 있잖아요. 온열기 안에 넣고 먹는 그걸 사가시면서 제가 영수증을 봉투에 안 넣어줬다고 술 취하신 분이 저한테 그 두꺼운 유리병으로 된 두유병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 무빙으로 싹싹 피하고 약간 그러면서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점포였어요, 그냥. 와. 이게 진상이 너무 많으면은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일 못하겠습니다, 점주님.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텐데 어머니 점포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였는데 야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말도 없이 잠수를 하던가 좀 런을 치시는 분이 간혹 좀 계셔요. 근데 뭐 그분들도 힘든 점이야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야간 근무자가 말도 없이 잠수를 탄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할 사람이 이제 야간에 빵꾸가 나버리면 그 오후 근무를 끝내시고 바로 야간을 하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해도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편의점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약간 내 새끼 잠 안 재우고 야간까지 시킬 바에 내가 하고 만다라는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빵꾸가 나와서 어머니가 이제 야간 하시고 조금 피곤하니까 그날은 일찍 와달라 해서 제가 6시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가 좀 야간분이 잘 안 구해주셔서 제가 6시까지 한 2주 정도 출근을 하면서
그 인도 쪽을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원 아저씨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커피, 똑같은 시간에 나가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저씨랑 친해져서 맛있는 거 있으면 이것저것 드시라고 하다 보니까는 친분이 좀 쌓였어요, 그분과. 네. 그래서 그날도 6시에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굉장히 좀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요, 진짜. 근데 한 여자 노숙자분이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머리는 하나로 묶으셨는데 잔머리가 엄청 나와 있고 머리도 좀 꽤나 오랫동안 안 감으신 것 같았고 나이는 진짜 많아봐야 30대 중반이신 것 같고 긴 면바지 있잖아요. 면바지 2개를 상의에다가 그러니까 위에다가 입으셨는데 어떻게 입으셨는지 그 바지 가운데를 뚫어놓고 팔을 넣으시고 머리 넣으시고 바지 하나로는 나머지 안 보이는 부위들을 보이지 말아야 될 부위들을 칭칭 감으셨는데 이게 사실 정말 섬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묘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이제 위에 말씀드린 거랑 바지 2개를 막 엮어서 입으셨다는 거 상체에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앞 흉부 쪽은 다 가리셨는데 등이라던가 옆구리 맨살 쪽이 삐죽삐죽 보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냥 뭐 노숙자 분이시고 그곳에 이제 노숙자들 분들을 하도 보니까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지 위에 걸친 것도 그냥 노숙자분들이 옷이 없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제가 충격을 먹거나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사진처럼 머리에 박혀버리거든요. 근데 되게 더럽고 막 지저분한 1.5리터, 2리터? 한 이 정도 되는 페트병을 뚜껑 쪽에다가 이제 끈을 돌돌돌돌 말아서 묶고 그거를 이제 페트병 몇 개를 줄줄이 이어서 무슨 크로스백처럼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페트병을 지저분한 옷에 감싸 안고 다니시다가 그분이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페트병을 크로스백처럼 메고 다니시는데 한 페트병만 유독 그것만 이제 옷에 감싸고 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아저씨랑 대화 중이었고 그 편의점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여자분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구매하시려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숙자분이 그대로 들어오시자마자 저랑 대화하고 있던 환경미원 아저씨한테 대뜸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정신이 아프신 분이었다고 그때 느낀 게 그 노숙자분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 품에 안고 있던 페트병 아기를 약간 아기 안듯이 그 아기들 약간 둥가둥가 하듯이 살짝씩 위아래로 흔드시면서 하는 행동 아시죠? 그 행동을 하시면서 내 아기 너무 예뻐. 아기 이뻐. 나 아기 밥 준다? 나도 아기 맘마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순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저는 솔직하게 놀라셔서 아저씨가 피하시거나 좀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좀 그런 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안 피하시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애기야? 이쁘다. 밥은 먹었어? 얼른 가서 먹어. 저기 줄 서면 가서 밥 주잖아. 빨리 공짜 밥 먹어. 얼른 줄 서. 여기 장사해야 돼. 하고 좀 다정하게 받아주시면서 노숙자분들 무료 급식하시는 곳으로 여자분을 안내드리고 여자분은 그 페트병이랑 애기랑 얘기하듯이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애기 밥 먹었어? 너도 밥 먹자 이러시면서 나가시고 이제 아저씨랑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분은 왜 페트병을 들고 다닐까? 라는 생각이 들길래 아저씨는 뭔가 알고 계시겠다 싶어서 그냥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하고 그냥 툭 던지듯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살짝 이제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더니 이제 항상 오시면 따뜻한 커피를 드셨거든요. 근데 제 말에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손에 쥐고 계신 커피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질문에 답장이 없으니까 무안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신 게 처음에 아저씨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학생은 왜 노숙자들 사이에서 여자가 없는 줄 알아?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저 여자가 참 딱한 분이야.
혹시라도 또 여기 오게 되면 학생도 잘해줘. 저기 저 여자 페트병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잖아. 이거 애기라고 하면서. 근데 나도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 원래 그 여자분도 처음엔 그냥 정신도 몸도 전부 정상이셨대요. 근데 남편이 학대를 좀 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들으셨대요. 그분께서는.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시고 젊은 게 아니고 어렸대요. 그 당시. 근데 그 젊은 나이부터 한 20대부터 너무 안타깝게 막 동냥하고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간간히 죽지 못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끔찍한 게 같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어린 나이의 여자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 여자분에게 몹쓸 짓을 저녁이면 저녁, 대낮이면 진짜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 지나가는 후미진 골목 같은 데에서 막 여러 명이 그런 걸 상인들도 보고 이게 10년이 넘게까지, 그러니까 아저씨와 제가 만난 시점까지 그놈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저도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 먹어서 그냥 벙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이게 남들이랑 다를 바 없이 그냥 대학에 나와서 뭐 캠퍼스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남자친구 얻어서 뭐 연애하면서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분이셨는데 매일 이렇게 도움의 손길 없는 그런 피폐하게 살다가 그냥 맨날 그 일상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 누구라도 정신이 온전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페트병을 안고 다닌 이유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아기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지셨다고 해요. 아니, 잃고. 이게 와. 잃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도. 심지어 지금 저랑 그때 대화하셨던 아저씨도 만삭인 걸 몇 번 보셨대요. 그래서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 편의점에서 웬만큼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아까 돌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지나고 나서 가끔 그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럼 그 상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냐?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럼 그 여자는 보호시설에 갈 수가 없는 거냐? 또 없다면 그 여자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하지 않아서 궁금증도 있고 또 속쓰림도 풀리지 않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와, 무겁다. 너무 불편하고. 네, 정말 불편하고 와. 진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쫄보라서 누구를 못 도와줬어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요.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페트병 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말씀을 해주신 이유 자체가 이게 네. 불편하고 무겁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부분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고 또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오면은 좀 망설임 없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또 거기에, 도와줬다가 또 거기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이게 쉽게 맞아요, 그렇게 그것도.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도. 그쵸.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노바님께서 편의점 일을 하실 때 만났던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 미래의 네. 남편분이신 지금 현재 남자친구분의 이야기일 텐데 무당을 만나셨다. 네. 귀신을 하도 많이 보고 겪으시다 보니까.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과 어머니와 동생 다 시달리다가 무당을 찾아가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남편이 귀신에게 진짜 많이 시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너무 희한하게 남편 본인은 귀신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아니 자기는 보기도 많이 봤다 하고 당하게도 그렇게 겪었으면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겪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와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한편의 에피소드 같은 거였구나,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한대요. 왜냐면 본인이 그 모든 걸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또다시 자기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봐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본인이 좀 정신이 힘들어서 잘못 봤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술자리 안주 에피소드 정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가 무당분의 신신당부 때문이었어요. 때가 남편도 귀신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동생도 가위에 너무 자주 눌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다 아신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들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시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진짜 묻고 물어서 수소문을 해서 유명한 무속인 분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일단 남편이 무속인을 만나러 가면서 생각을 한 건 그냥 처음엔 단순히 부적을 쓰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느냐.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그 부분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집 자체 생활이 조금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 눈에도 보일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시니까 본인도 참을 만큼 참고 그리고 구술하게 되면 많은 돈을 부를 거를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적이나 하나 써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남편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괴로운 것보다 어머니가 힘들었던 게 더 눈에 밟히고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본인도. 그냥 기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만약에라도 굿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어머니께 신신당부 후에 갔다고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편견이 있었던 게 유명한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모시는 신당이 막 산 같은 곳에 있고 절같이 큰 신당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항상 방송을 보면은 테마 방송을 보면 그런 데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1차원적으로 그게 아니었던 게 남편이 갔던 그 무속인 집 분이 그냥 가정집이었대요. 근데 방 한켠에 일단 신당이 차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남편은 거실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먼저 무속인 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아마 그 전 시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하나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시고 아들의 이야기를 무속인 분에게 간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들들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무속인 분이 이제 아들도 들어와라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신당이란 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분을 봤는데 좀 젊은 아주머니였대요. 40 초반 정도? 이모 네. 정도 되어 보이는? 근데 그분께서 남편을 딱 처음 보자 하신 말씀이 예, 너는 혼자 와야지 몇 명을 끌고 온 거야 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까지는 그냥 단골 멘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우, 패시브지. 근데 이분께서 점점 소름 돋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는 3명이나 데려왔어. 아기가 하나 발에 매달려 있고 어떤 여자는 네 어깨 위를 감싸고 있어. 근데 얘는 괜찮아. 쟤들은 그냥 순전히 그거야. 장난. 그냥 장난치다가 알아서 빠질 애들이야. 근데 문제는 네 허리를 좀 뒤에서 감싸고 있는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 뒤에 허공을 손가락질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뭐지 하면서 홀리듯이 좀 들었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얘네는 괜찮은데 감싸고 있는 애는 왜 문제예요? 하고 물으니까 그분께서 남자야. 남자인데 쟤는 너한테 집착을 하고 있어. 쟤는 좀 표정부터가 다르네. 다른 애들은 막 하하하 막 웃고 있는데 쟤 혼자 무표정으로 너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남편이 다시 질문을 던졌대요. 아니 웃는 건 괜찮은데 왜 무표정인 게 문제인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다른 애들이 웃고 있는데 쟤는 왜 무표정이냐? 쟤는 너를 아무한테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야.
아마 나머지 저 애들도 저놈 하나 때문에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저런 애들이 너 좋다고 찾아다니는 건 쟤보다 더 강한 애들이 붙고 그놈보다 더 강한 놈이 계속해서 너한테 붙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붙어있는 그놈보다 더 강하게 그놈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놈들이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올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놈한테 어떻게 빠져나간다고 해도 귀신을 보는 건 완치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붙이셨대요. 근데 뭐 그 독한 남자 귀신이 어떻게 죽었고 그런 건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당분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신 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귀신의 집, 남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어머니가 무당분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곳곳이 찍어서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집 외관부터 집 안까지 전부.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랑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무당분이 남편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붙은 귀신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어나갔던 말이 그 집 나 거기 알아. 여기 나 예전에 알던 무당 언니가 했던 곳이야. 여기 원래 무당집이야. 근데 여기가 신성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귀신들이 잡기가 살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신성한 기운을 이겨먹을 수 있는 강한 놈들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거야. 아마 너가 보는 귀신들은 되게 기괴할 거야. 막 네 발로 걷는다던가 목이 돌아간다던가 몸이 이상하게 생겼다라던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러네. 또 실제 남편과 가족들이 친구들이 본 귀신과 너무 맞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집중하면서 들었대요. 그리고 너희 엄마가 봤던 것도 그러니까 그 전 시들모 참여 때 그 둘이 하나가 이불? 귀신 이불 귀신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귀신이 어머니한테 맨 마지막에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때 남편이 딱 도착을 한 거고 그때 너가 안 왔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그렇잖아. 너희 엄마 놀래가고 몸도 못 움직이는데 그렇게 그대로 쉬면 너 감당할 수 있어? 딱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 집에서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분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용한 무당한테 가야 돼. 근데 그러면 너 귀신 퇴치한다고 하면 얼마가 되겠어? 너 그거 액수도 문제일걸?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된다 안 된다 해준다 안 해준다를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너무 현실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분이 굿을 쳐주고 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사라진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 곳은 원래 다시 주인이 자리 잡기 마련이거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말뜻이 원래 있던 애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쳐도 애초에 그 집 자체가 빈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은 어차피 평생 보고 살 거 아니면 이사 가야지. 그리고 넌 체질. 너는 남자치고 음기가 너무 세. 그러니까 귀신들이 좋아하지. 자고로 남자는 양기고 여자는 음기인데 차라리 여자가 양기가 강하면 여장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근데 남자가 음기가 강하면 아무 소리 못 들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뭣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듣다가 그 집에서 다 같이 겪은 거다 보니까 동생도 궁금한 거예요. 동생분도 과일을 많이 놀리고 본 것도 많다 보니까 동생은 그러면은 체질이 어떠냐, 음기가 강한 편인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근데 또 동생은 괜찮대요. 동생은 괜찮은데 너가 제일 세, 너가. 그리고 생김새도 너 딱 생긴 것도 네가 귀신을 홀리게 하는 상이야. 너가 음기가 중심이고 그렇기에 너를 둘러싼 가족들도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나는 솔직히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걸어올 때부터, 아, 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려다 생각했어. 미안한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이어지는 말이 결론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본인 힘 닿는 선에서는 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이어서, 야, 그래. 뭐 내가 구슬하고 돈 벌면, 야, 나야 좋지. 그냥 사과 몇 개 깎고 과일 몇 개 올리고 하면. 근데 이거는 구슬하고 말고가 아니야. 여기에는 이미 자리 잡혀있는 무당집이었고 그 기운이 빠지기까지에는 너무 오래 걸려. 그 영험한 기운이 빠질 수는 있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 영험한 기운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냐고. 걔네가 제일 센 거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남편도 그때부터는 신뢰가 생기면서 막 질문들이 하나씩 생겨났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혹시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냐.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저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의 딱 그 질문에 답을 하신 게 사실 별로 없다. 나도 솔직히 너 같은 사람 처음 봐. 근데 어떻게 딱 그런 터에 딱 너 같은 사람이 딱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냐. 이게 우연인가? 인연인가? 필연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연히 우연을 만나면 우린 그걸 인연이라고 해. 그리고 인연이 인연을 만나면 그걸 필연이라고 해. 너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우연은 아니다. 뭔가 너를 그곳으로 이끌었을 확률이 높아. 너는 절대로 어딜 가도 혼자 무서운 영화를 본다던가 하다못해 놀이공원 귀신의 집 같은데 이런 데도 절대 가지 마. 너는 진짜 이런 데 가잖아? 너는 그럼 무조건 또 홀려. 그리고 너는 살면서 귀신이 있다고 절대 믿지를 마. 절대. 너가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너 또 걔네들 장난감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벙찌는 건 둘째치고 당황스럽고 화도 안 나고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대요. 근데 그중 다행인 게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가 세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그 세 분의 음기를 합한 것만큼 혼자의 음기가 세대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다고. 민폐라고 하면 아마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겠죠? 근데 그 기운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 남편의 그 귀신을 보는 약간 그런 기운이. 무당분이 그늘진 곳을 태양이 비춰주는 때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남편이 선생님께서 혹시 직접 구순 안 되시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 해줄 수는 있다니까? 야, 너 근데 3천만 원 준비됐어? 라고 진짜 툭 까놓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도 그런 데 가면 그런 놈들이랑 싸우는 거야. 내가 가라고 하면 걔네들이 쉽게 갈까? 아니 만약에 내가 갔는데 내가 먹힐 수도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 너 내 생명 보장해 줄래? 딱 이렇게 말을 던져버리듯이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중이고 그 사람 생명을 감히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그래서 무당분이 나도 거기 가서 해서 안 되면 되든 안 되든 3천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최소 금액이야. 근데 가서 더 심하잖아. 그럼 난 5천까지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딱 그때 굿이 이렇게까지 비쌀 줄은 몰랐대요. 그럼요. 예. 본인은 그냥 몇백? 그렇지.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몇백도 진짜 큰 돈인데 그래도 몇백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공을 하나 더 추가해버리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그 돈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목숨값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는데 그래도 몇 천원 어떻게 당장 구해요. 지금 그런 귀신 나오는 집에서 버틴 이유가
이사 갈 돈이 없어가고 버틴 건데 몇 천 원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이게 무당분도 본인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자기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나도 귀신을 많이 봐. 많이 보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에 너네 집 사진을 본 순간에 진짜 이런 곳은 나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라도 구슬할 거라면 내가 그냥 용한 무당을 소개시켜주겠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라.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할 거다 나랑. 근데 뭐 착한 분이면 헐값에 해줄 수야 있어. 야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바빠. 너무 바빠. 이러시면서 남편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내. 덤덤한 척, 없는 척 그냥 반응을 크게 보이지 마 애초에. 하다못해 그릇이 깨지고 손이 네 머리카락을 잡아도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무당분이 신신당부를 이제 듣고 남편이 구순 못하고 급한 대로 이제 부적 몇 장을 써왔대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은 아닌데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무당분이 그늘진 곳에 태양이 비춰주는 때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감히 말하는데 이게 저와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 양기가 저는 강한 사실 여자.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인 분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남편이 저의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예. 반대로. 행여 남편이 달이라고 할지언정 그냥 항상 같은 온도로 옆에 있어줄 거예요. 근데 멋져. 맨 마지막에 부적을 써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적을 한 장에 50, 60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몇 진짜 장을 써왔대요? 비쌀 것 같더라고요. 5, 6장을. 근데 그 부적을 장롱에도 붙였는데 그 장롱에 눈알 귀신들 있잖아요. 그 장롱에다가도 붙이고 그냥 좀 보이는데 자주 보였던 곳 출몰 지역에다가 붙였나 봐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그 한 군데만 유독 한 군데만 나오다가 부적을 찢었대요. 실제로. 남편이 아닌 무언가가. 그래서 이 강력한 악귀의 이야기는 다음 시점 때. 넷플릭스다 이거. 바로 다음 편 보기 해야 되는데 원래. 바로 다음화 누르기 그거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눌러버려야 되는데. 네. 이 노플렉스 이거. 근데 이거 이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영화분들의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무당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무당분은. 근데 시드무에는 많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음기가 강한 남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전에 운동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놀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딱 이런 네.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음기가 강한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운동을 해서 운동은 양기라고 하잖아요. 헬스 네. 같은 거 그거를 해서 좀 더 상쇄시키는 그런 걸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자체가 양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했다 자기는. 그래서 몸이 되게 근육질이 되셨더라고요. 원래 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네. 뭐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그 김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네. 노바님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환설님이라고 허구한 날 귀신 보고 가위 눌렸던 분인데 와이프분 때문에 네. 안 눌려. 떨어지면 눌리고 귀신 보고 이제 이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바님 같이 와이프분을 만나게 되면 또 그게 또 상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남편분께서 너무 힘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게 생각해서. 네, 지금 정말 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노바님이 전달을 하시는구나. 직접 이야기 안 하시고.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있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바님 다음번에 도대체 어떤 악귀, 그 악귀가 도대체 무슨 짓을 또 남편분에게 했는지 들려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그 무당분이 뭐 가격은 비싸게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을 했고 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 저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려줄 거는 대략적으로 알려준 게 맞아요. 원래 귀신 보시는 분들은요, 귀신을 무시해야 돼요. 이런 방송이든 어디든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분들이 왜 제 방송에 와서 이야기를 힘든 와중에도 들려주시냐면, 안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왜냐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송이라도 얘기를 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힘들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